한국. 거긴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그런 데서 뭘 배워왔다는 거야? 고작 그 작은 나라가 구조 기술을 운운한다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미국 기술만 믿는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드론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폴란드 청년 마르코의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도 오지 않던 작은 산골 마을에서였습니다. 마르코는 폴란드 남부 비엘스코비아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숲과 강이 만나고 산등성이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봄이면 녹음이 아름답지만 비가 오면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재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르코가 15살이 되던 해, 그날도 마찬가지로 하늘은 어두웠고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밤 10시, 가족과 함께 마르코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비명소리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이 넘쳤고 이미 도로는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지하 창고에 있던 식량과 약을 옮기러 내려가셨고, 어머니는 마르코의 어린 여동생과 2층에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집은 침수가 되기 시작했고, 마르코는 도움을 청하러 마을의 경로당까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 몇 명을 구조했지만 정작 가족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2층은 진흙과 물에 잠겨 있었으며 통신은 끊겼고 구조 헬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론도, 뉴스도, 행정도 그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늘을 올려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하늘이라면 차라리 잊고 싶었으니까요. 마르코는 수도 바르샤바로 올라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국 대사관 게시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코이카 한국 드론 구조 연수생 모집 포스터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던 하늘. 하지만 이제 마르코는 말합니다. 그 하늘에 제가 오르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 청년이 어떻게 절망을 딛고 하늘에서 희망을 띄우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마르코는 가족을 잃은 이후 혼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폐건물을 철거하며 하루 일당을 받는 막노동을 하며 버티는 매일. 퇴근 후엔 공용 기숙사에서 한쪽 모서리에 무릎을 꿇고 가족 사진을 꺼내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끔은 이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무너진 건 집뿐만이 아니라 마르코 자신도 같이 무너졌다는 걸 그땐 몰랐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치던 골목에 있는 한국 대사관 게시판 앞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하얀 A4 용지 한 장.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코키아 한국 드론 재난 구조 기술 연수생 모집. 그 밑에 쓰여 있던 문구. 하늘에서 사람을 구하는 기술 이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르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 했지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때 우리 마을 위엔 아무도 날지 않았는데 그는 하루 종일 일을 마친 후 다시 대사관 앞으로 갔습니다. 포스터를 핸드폰으로 찍고 밤새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찾았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어 인터뷰, 추천서, 이수 계획서, 기본적인 과학기술 이해 능력까지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근처 도서관에서 과학용어 사전을 빌리고 온라인 번역기를 돌려가며 추천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마르코가 자기 손으로 영문 자기소개서를 완성했을 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1차 서류에서 떨어질 줄 알았지만 합격 통보는 예상보다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화상 인터뷰. 코이카 관계자는 화면 너머로 물었습니다. 마르코 씨,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위험한 순간에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로 집과 가족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날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코 씨. 그건 제가 지금까지 들은 지원 이유 중 가장 진심 어린 대답이네요. 마르코는 결국 합격하여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은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오며 길거리 노점상 아줌마도 외국인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빠른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 나라. 그게 마르코가 처음 한국에서 느낀 감정이었어요. 마르코가 합류한 코이카 재난구조기술 연수 프로그램은 서울 근교 훈련소와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6개월간 집중 운영되는 고강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은 아침 7시 시작. 기초 드론 조종법부터 열화상 카메라 분석, 위성 좌표 기반 구조, 시뮬레이션, 산악지형 실습, 야간 비상 구조 미션까지. 처음엔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들리지 않았고 한국 음식은 낯설었으며 날씨는 덥고 습했고 훈련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첫 주는 진심으로 짐 싸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심지어 컵라면 하나도 뜯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마르코를 잡아준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드론 조종 중 실수로 장비를 떨어뜨린 마르코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였을 때 한국인 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드론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 그 마음을 구조 현장에서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에 마르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기술이란 기능과 속도를 의미한다고 배웠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이 곧 사람을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마르코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국, 이제는 정이 들어 떠나는 게 아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료식 마지막 날 코이카 본부에서 마르코를 따로 부릅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씨, 귀국 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도 이 기술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길 바래요. 그러면서 마르코에겐 상자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한국형 재난대응 드론 2대와 통합송신 시스템, 열화상 카메라 장비, 그리고 태블릿 1대. 이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신뢰, 그리고 계속되는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비가 아닙니다. 한국이 당신을 믿는다는 하나의 응원이죠. 마르코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아듭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장비 절대 장식품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데 잘 쓰겠습니다. 폴란드 귀국 후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주민들을 모아 마을 회관에서 한국에서 배운 드론 구조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는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 고립된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지원받은 드론입니다. 조종과 데이터 전송은 이 태블릿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고요.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대지주이자 지역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빅토 노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거긴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그런 데서 뭘 배워왔다는 거야? 시의원인 알렉스 바르텍도 한마디 했습니다. 고작 그 작은 나라가 구조기술 운운한다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미국 기술만 믿는다고. 그들은 한국을 좁고 가난한 나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전쟁 뉴스에서 봤던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 비난 속에서도 마르코는 꿋꿋하게 청년들과 함께 드론 재난 대응 동아리를 만들어 드론 시연과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직접 매뉴얼을 번역하고 연결 송신기를 설치해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드론으로 사람을 구조하는 기회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7월 초,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고 비는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폭우 예보가 전국에 발령되었고 마르코의 마을 역시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벽 3시, 마을 내 저지대에 사는 주민 20명이 순식간에 고립됩니다. 도로는 끊기고 통신도 일부 차단.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대는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마르코를 비웃으며 무시했던 시의원인 알렉스 바르텍이 마르코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그때 마르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고도 120m 확보. 동쪽 계곡 지점의 체온 반응. 가족 단위로 보입니다. 그는 구조센터에 실시간 송신 데이터를 공유했고 현장 영상은 바로 소방본부와 국방부 상황실에 전달되었습니다. 영상과 좌표를 확인한 군은 긴급 구조 헬기 투입을 결정. 드론이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하고 헬기가 정확히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날 마르코의 드론 덕분에 20명의 마을 주민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뉴스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론으로 고립마을 주민 구조. 귀국 청년 마르코, 한국의 드론 기술로 생명을 구하다. 그날의 구조 이후 마르코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TV 뉴스는 물론 SNS에서도 드론 영웅으로 불리며 폴란드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만 알 수 있다면 그건 기술일 뿐입니다. 이 기술이 누군가에게 또 전해질 때 비로소 이건 희망이 됩니다. 몇 주 후 마르코의 마을로 인근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노트들이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드론을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나면 저희가 먼저 날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 마르코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라는 걸요. 마르코는 마을 헛간을 정리해서 먼지 쌓인 농기구를 치우고 낡은 간판 대신 마르코 드론 교육소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첫 번째 교실은 작은 헛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초 비행이론, 조종기 조작법, 산악지형 구조 시뮬레이션, 모든 교환은 마르코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터넷도 느린 시골에서 그는 야간마다 자료를 인쇄하고 한국어로 된 코이카 매뉴얼을 밤새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비였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은 청년은 많았지만 드론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마르코는 한국 코이카 본부에 도움의 편지를 씁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답장이 도착합니다. 드론 기업들이 마르코의 사연을 보고 기꺼이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코이카는 공식 후속 지원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이후 마르코의 교육소는 온라인 수업 체계까지 구축되었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화상 채팅으로 실시간 기술 지도를 하며 한국 폴란드의 실시간 드론 커뮤니티가 탄생합니다. 수업을 듣는 폴란드 청년들. 다소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드론 조종기를 잡고 그 뒤에는 당신도 누군가의 하늘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그는 마침내 폴란드 재난대응 드론 협회를 창립합니다. 단순한 교육소를 넘어 전국의 지자체, 학교, 소방서,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폴란드형 구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역의 외곽 마을에서 7살 여자아이 리디아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집이 무너졌고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와 마르코. 무너진 지붕과 흙더미, 그리고 주저앉아 흐느끼는 엄마. 그 누구도 아이의 확실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르코가 황급히 드론 장비를 꺼냅니다. 현장 무전 내용. 마르코, 구조 지점이 불확실합니다. 송신 간섭도 있고 지형 위험도 높습니다. 네, 최대한 낮은 고도에서 수색하겠습니다. 마르코는 열화상 탐지 모드로 전환하고 수동 제어를 시작합니다. 화면은 회색의 열 반응 이미지, 작은 생명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합니다. 마르코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지금 흙더미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혼자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울지 빨리 기필코 찾아야 해. 이를 지켜보며 애타하는 아이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탐색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고 어느새 배터리는 17%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붉은 열 반응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저기입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르코의 반가운 소식에 구조대원은 마르코, 정확한 좌표 필요합니다. 헬기 출동엔 좌표 고정이 우선입니다. 마르코는 고도 20m까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주변 금속 잔해물 때문에 송신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남은 배터리는 6% 신호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필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 마르코, 위험합니다. 드론 떨어지면 데이터도 날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동 송신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마르코는 수동 송신기를 연결하고 좌표를 고정합니다. 이제 남은 배터리는 3% 제발. 비상 신호를 전송합니다. 1초 2초. 드디어 신호 전송 성공. 구조본부에서는 드디어 좌표 확보하였습니다. 마르코 헬기 출동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반가운 답변이 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드론은 바로 추락합니다. 마르코는 조용히 조종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덮습니다. 15분 후 구조대원이 흙더미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고 아이는 속삭입니다. 엄마, 엄마는 인터뷰 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 아이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다니. 구조대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드론, 그게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라면서요? 저는 이제 그 나라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방송국에서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청년들은 이제 우리도 구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 청년의 노력이 가져온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조했고 드론 교육소를 통해 기술을 전국에 확산시킨 그 의지. 그리고 조롱과 외면을 딛고 한국과의 협력을 끈질기게 이어온 진정성. 그 모든 것을 인정한 폴란드 정부는 마르코에게 최고 시민 훈장인 백수리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마르코 씨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기술로, 연대로, 그리고 진심으로 이 나라의 하늘의 눈과 가슴을 달아준 사람입니다. 훈장을 목에 건 마르코는 울컥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박수는 몇 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 협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코이카와 폴란드 기술청이 공동 주관하는 재난 대응 드론 아카데미가 발족되었고 한국의 드론 기업은 부품 생산 공장을 폴란드에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드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두 나라를 연결한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국빈 행사장. 마르코를 비웃던 빅터 노박과 알렉스 바르텍 등 마을 주요 인사들도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 무대에 선 사람은 바로 마르코였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우러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기술만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알려준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었고 연대는 말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고 지금은 저희 나라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유엔은 마르코의 프로젝트를 글로벌 상생 혁신 사례로 공식 채택하고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기술 기반 지역 협력 모델로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나라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보여줍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과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요. 이제 폴란드의 하늘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날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기체엔 코리아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에 떠 있는 드론. 그 그림자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날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 비웃던 한국. 하지만 그 기술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했고 그 정신은 한 청년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과 진짜 한국의 힘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